중국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너 완전 중국인이라고. 비행기 편이 44만 원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자랑 아직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로.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좀 잘 듣던 계기는 뭐 외제차 한 대 벌 정도다. 저는 깔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환우야입니다. 맨날 야외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다가 또 실내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팟캐스트 스튜디오예요. 네, 약간 생소하시죠? 보이는 라디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한 이런 컨텐츠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준비한 컨텐츠입니다. 이제 달에 한 번씩 업로드하는 게 목표고요. 여행은 계속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팟캐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 첫 번째 주제는 저에 대한 Q&A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지금 저의 진행을 도와줄 친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팟캐스트에 운 좋게도 출연하게 된 그저 평범한 대학생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제가 Q&A를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환우 씨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들, 그리고 여행에 대한 거, 유튜브에 대한 거, 그리고 그 외에 재미난 질문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질문으로 환우 씨가 간단하게 자기소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제 본명은 이제 장환호고요. 제 나이는 이제 98년생. 키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키는 이제 181cm. 네. 확실한가요? 그 이제 군대에서 쟀을 때가 180.7 나왔는데 181 그러니까 반올림해서 그냥. 네. 그리고 몸무게도 여쭤보시는데 몸무게는 이제 스튜디오 오기 전에 딱 재봤을 때가 68kg. 네. 근데 사실 이게 빠진 거예요, 엄청. 여행 갔을 때 엄청 빠졌다고. 네, 제가 엄청 빠진 게 제가 출발하기 전에는 이제 78kg였거든요. 그제 여행 끝나고 왔을 때 64kg였어요. 그러니까 14kg 빠졌어요. 14kg. 진짜 최고의 다이어트네요. 진짜. 저도 한번 갔다 와야겠어요. 다녀오실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64kg였다가 요즘 좀 많이 먹어서 이제 68kg. 네, 그 정도. 그리고 대학 어디 나왔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대학교랑 과도 여쭤보시는데 네. 세종대학교 네, 18학번 그리고 바이오 전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학을 했고 1년째 지금 휴학을 하고 있죠. 아까 뭐 군대에서 키 쟀다고 하셨으니까 군대 다녀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군대는 강원도 철원에서 네. 몇 년도에 갔다 오셨어요? 19년도. 예, 이제 입대를 해가지고 20년도에 제대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이제 군대 다녀왔냐, 제가 사격하는 거 보고 저도 봤어요. 전혀 이게 군필자의 사격이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병장 만기제대 했고요. 네,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 보면 외국인 분들과 영어로 대화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네. 모습 보시고 질문 주신 것 같은데 영어는 어떻게 공부했는지 또 기간 또 궁금해 주시더라고요. 이 질문만 3-4개 있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영어 공부를 막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지도 않고요, 사실은.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싱가포르 3년 살다 왔습니다. 네, 공부하러. 그때 제외하고는 영어 공부는 진짜 아예 안 했어요. 수능 공부도 안 하고 놨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싱가포르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음이 약간 싱가포르 발음이 있어요, 2개. 네, 이제 싱가포르 방언이라고 하는데 싱글리시. 싱글리시. 네, 뭐 예를 들어서 Where are you from? 그게 원래 맞는 문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You from where? 말에 던져요, 이렇게. 약간 저도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조금 약간 영어 할 때 남들이랑 다르니까 좀 약간 이게 움츠러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저한테 이제 영어를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확실히 유럽 가서 좀 많이 는 것 같긴 해요. 맨날 이제 영어로 막 치고받고 하니까. 네. 그죠. 제가 또 질문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질문 하나 하면은 애들이 막 말을 엄청 많이 해요. 외국 애들이. 그쵸. 영어로 계속 말하다 보니까 또 리스닝도 되고 좀 말해야 되니까 또 토킹도 되고 좀 많이 늘긴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보다 더 못했어요, 사실은. 네. 언어는 경험이죠. 네, 경험이죠. 네, 진짜로. 경험이고 자신감이고. 그러면 이제 여행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 여행을 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제가 군대에서 이제 처음 여행을 꿈꿨어요. 왜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빠니보틀 그분 영상이 엄청 그때 약간 핫했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분 영상을 계속 보면서 나도 가고 싶다. 왜냐면 군대에 있으니까 이게 미치잖아요. 이게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맨날 그 영상 되돌려보고. 근데 이제 원래 제 계획은 제대를 하면은 바로 나가서 이제 해외여행 가는 거. 그게 제 목표였는데 그때 한창 그때 코로나가 막 시작을 해가지고 바로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복학하고 그냥 평범한 대학생처럼 이렇게 지냈죠. 사실 요즘 대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바쁩니다. 맞아요. 네, 진짜 이게 막 취업 준비하고 막 동아리도 하고 막 여러 스펙 쌓다 보니까 저도 그랬거든요. 여행 꿈도 못 꿨어요, 사실은. 그렇게 이제 내 학기를 쭉 다니다가 돌이켜 봤을 때 너무 제가 불행한 거예요. 제 스스로가. 네, 그렇지 않나요? 네, 왜냐면 제가 바이오과다 보니까 실험실에 맨날 있고 이론 공부하느라 맨날 독서실에 맨날 처박혀 있고 공부 맨날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큰 결심을 하고. 그쵸. 네, 맨날 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내가 뭘 하고 싶었나 그때 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이제 답이 이제 내가 결국 하고 싶었던 거 이제 여행 가는 거 이제 빠니보틀님처럼 여행 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랑 부딪히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학교 바로 휴학 때리고 네. 되게 빠르게 삭삭. 근데 그 결심을 하기까지가 딱 좀 걸렸죠. 그리고 이제 여행을 가야겠다 딱 결심하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때 이제 여행 기간은 어떻게 할 건지 또 경비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 그 여행 선택지를 제가 3군데로 정했어요. 첫 번째는 미국, 두 번째는 중국, 세 번째가 이제 유럽. 중국, 미국은 제가 왜 가고 싶었냐면 진짜 그 강국이잖아요. 중국도 어찌 보면 강국이고 미국도 강국인데 우리나라랑 특히 뭐가 다른지 그것 때문에 중국이랑 미국 가고 싶었죠.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궁금하고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어쨌든 좀 잘 사나? 잘 사나요?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강국이니까 일은 또 어떻게 하나? 또 그런 것도 궁금하고 그래가지고 가고 싶었죠. 근데 왜 제가 이제 유럽으로 선택을 했냐면 어쨌든 유럽이 굉장히 좀 다양한 나라, 이제 문화도 그만큼 다양하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왕 가는 여행 다양한 걸 좀 체험을 하자. 그래서 유럽으로 선택을 했죠. 후회는 없어요, 진짜. 유럽 잘 갔다 온 것 같아요. 여러 나라 갔다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는 어떻게 길 따라서 이렇게 가신 건가요? 순서를 정했을 텐데. 이제 여행 루트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세분화해서 막 짜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행을 딱 3달을 계획을 잡았거든요. 그 3달 중에 첫 달만 계획을 세웠어요. 첫 30일 생각을 했죠. 네, 이제 가서 유튜브도 찍고 할 건데 첫 30일은 좀 이렇게 좀 이동을 하고 뭘 하고 해야겠다. 딱 그것까지만 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즉흥적으로. 진짜 즉흥적으로. 나머지는 그냥 현지인한테 추천받거나.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그 버스 편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중간에 베이스 캠프처럼 중간에 거치는 도시가 있어야지 이동이 용이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나라와 나라를 이동할 때 그 버스 편이 새벽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좀 1박 좀 쉬었다가 다른 나라로 가든지 막 그런 중간에 베이스 캠프 겸 해가지고 도시 좀 정하고 네, 그거 제외하면은 네, 진짜 그냥 즉흥적으로. 네. 문제는 없었나요? 즉흥적으로 했을 때? 운 좋게도 없었죠. 운 좋게도. 네, 진짜 럭키한. 진짜 럭키. 네.
새벽에 떨어지는 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네, 저 달리기 굉장히 빠릅니다. 달리기요? 네, 좀 어디서든지 도망가야 돼요.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은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도 그쵸. 있잖아요. 네. 네. 근데도 무섭더라고요. 저 진짜 달리기 자신 있는데 무섭더라고요. 겁나죠. 혼자 또 여행 갔다 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여행 경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독일로 먼저 갔는데 그 비행기 편이 굉장히 쌌습니다. 제가 운 좋게 너무 좋은 가격에 제가 샀어요. 한 여행 가기 한참 전에 사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 6개월 전에 샀는데 아, 44만 원에 샀습니다. 편도를. 네. 그 중간에 싱가포르 들렸다가 가는 거긴 한데 44만 원이면 진짜 그냥 거저예요, 거저. 절대 그렇게 못 갈걸요, 지금. 그래서 그것도 좀 경비를 많이 절감을 했고 또 이제 3달 목표를 잡았는데 3달 동안 생활비, 뭐 버스비, 뭐 밥 먹는 거 다 포함해서 600만 원. 으로 계획을 하고 그렇죠. 가신 그리고 성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여기 유럽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 편 그게 70만 원. 해가지고 한 700만 원 초반대. 네. 그 정도? 그렇죠. 되게 여러 군데 많이 다녀오셨는데 그 중에서 최고와 최악 어디가 가장 좋았고 최고와 어디를 최악. 추천하는지 좀 어렵긴 하다 이거. 근데 나라를 기준으로 나라 기준으로요. 어떤 나라가 제일 좋았는지. 이건 좀 약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나눠요? 그러면. 네. 좋아요. 약간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이쁜 건물을 보고 싶다. 세련된 건물들 보고 싶다. 덴마크 추천합니다. 진짜 그 덴마크가 사실 가구가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가면은 진짜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 보면은 진짜 세련됐어요. 엄청 가구부터 뭐 인테리어까지 진짜 완벽해. 진짜 그냥. 그리고 이제 유럽을 좀 많이 가보신 분들 중에서 자기는 유럽을 많이 갔다 왔는데 다른 유럽을 좀 체험을 하고 싶다. 그럼 보스니아 추천합니다. 보스니아? 완전 달라요. 진짜. 네. 어떻게 달라요? 일단 그 분위기라는 게 그 일단 종교부터가 좀 많이 다르고 시스템도 너무 다르고요. 먹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사는 것까지 완벽하게 달라요. 진짜. 그래서 그것도 추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좀 힐링을 하고 싶다.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사실은 한 달 그쵸. 살기 하고 싶다.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네, 제가 크로아티아를 도시를 3군데를 갔다 왔어요. 뭐 수도인 자그레브 그리고 해안가 도시 자다르 그리고 이제 오시에크 다녀왔는데 3군데 다 물가 너무 좋고 경치 너무 이쁘고 날씨 너무 좋고 진짜 저 너무 한 달 살기 너무 해보고 싶더라고 진짜. 크로아티아에서? 네. 그 부모님 생각이 너무 많이 났어요. 같이 오고 싶은? 그렇죠. 모시고 오고 싶은 그렇죠. 그런. 한 달 살기 막 해보고 싶을 때 있지 않나요? 있죠. 어디서 하고 싶어요? 저요? 저는 근데 뭔가 해외는 아직 무섭고 혼자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해외는 무서우니까 제주도? 만만한 제주도? 제주도보다 진짜 해외로? 크로아티아 진짜 힐링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일단 사람들도 너무 여유롭고 너무 착하고 햄버거 너무 싸. 맛있나요? 햄버거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이만한 게 막 3,000원 4,000원? 진짜 물가 엄청 좋다. 큰 거. 또 가고 갑자기 싶다, 먹는 진짜. 거에. 또 갑자기 너무 가고 싶다 진짜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곳이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고 뭐 경치 이쁘고 그런 거는 리투아니아도 괜찮았고요. 되게 많네요 지금. 진짜 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유럽. 근데 이제 생각보다 좀 안 좋았던 것까지는 아니고 다음에 또 갈까 싶은 데는 또 있어요. 어디죠? 이제 폴란드, 독일 바로 옆에 있는 폴란드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여행하기 좋다 뭐 그건 약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람들도 완전 한국인이야 완전히 거기는. 진짜 진짜요? 사람들이 굉장히 시크하고요. 스몰 토크 제가 갔던 나라 중에서 제일 싫어했어요. 그리고 사실 볼 것도 제 기준에서 막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래서 굳이 따지면 폴란드. 저는 다음 유럽 가면은 폴란드는 안 가고 싶은데 또 근데 웃긴 게 뭐냐면요. 폴란드가 접경 국가가 엄청 많아요. 그거 어쩔 수 없이 거치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긴 할 것 같은데 다음 유럽 가면은 근데 어쨌든 저는 조금 별로였다. 네. 크로아티아를 가라. 크로아티아 괜찮았고. 네. 나머지
괜찮았어요. 네. 폴란드도 괜찮았긴 한데 굳이 따지면 그리고 숙소 잡는 기준, 뭔가 꿀팁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사실은 그렇게 넉넉한 경비를 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고다를 들어가시면 낮은 요금 순 그거 필터로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무조건 그걸 합니다. 후보 5개를 정해놔요. 제일 낮은 가격 순 5개. 거기서 이제 별점 제일 높은 걸로 하죠. 그래서 보통 한 10,000원대? 오, 별로 불편함은 없었나요? 생각보다 없었어요. 네, 제가 워낙에 잠이 많아서 그냥 참 잘 잤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한 10,000원대 정도면 잘 수 있으니까 사실 그냥 감수해야죠. 그 정도는. 네, 10,000원대가 네, 그 정도는 뭐. 근데 웃긴 게 또 싸다고 해서 별점이 막 낮은 것도 아니고 또 비쌀수록 별점이 높은 것도 아니에요. 의외로 이게 신식이 많거든요. 가격 낮은 것 중에서 신식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들어가시면 가끔 이제 발품 팔다 보면 이제 네, 좀 좋은 숙소 얻을 수 있죠. 네. 어플을 활용해라. 어플을 활용하라. 그리고 이게 도시마다 확실히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가격이. 아, 네. 그렇죠. 보스니아는 뭐 10,000원도 안 하는 숙소도 많았는데 덴마크는 최저 가격이 막 28,000원? 네. 그런 것도 좀 따져서 숙소 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혼자 여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장점과 단점, 막 힘들었던 거, 무섭기도 할 것 같고. 장점은 편한 이제 거? 그렇죠. 아무래도 편하긴 아무래도. 하죠. 하고 싶은 거 막 할 수 있고. 뭐 근데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럴 때 좀 약간 제한적인 게 뭐냐면 일어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눈치 보고 배려해야 되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 기준에서 굉장히 치명적이었던 거는 다른 외국인 친구를 사귈 때 조금 약간 제한적이에요. 아, 그쵸. 네, 어차피 저는 이 친구랑 이제 같이 온 친구랑 이제 같이 다녀야 되니까 네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쵸.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동성 친구들이랑 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보면은 남자랑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이 친구랑 아, 네 지내야 되잖아요. 어쩔 수. 그 진짜로 이거 아. 진짜 있습니다 그런 게. 네, 그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막 빠이빠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외국인 많이 친구들 왔어요. 사귀기에 네. 외국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끼리 외국인 동성들끼리 이제 여행 가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네. 그런 경우에도 이제 남자랑 아직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진짜로. 아, 보이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이런 거 좀 치명적이다. 아, 그리고 뭐 힘들었던 점. 힘들었던 점은 진짜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뭐 굳이 따지면은 사진 찍는 거, 아, 누가 찍어줄 사람이 없는 거? 인스타 업로드 해야 되는데 아. 그거 못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아, 찍어줄 혼자 사람이 찍어야 없으니까. 되니까. 그쵸. 그래서 아무래도 좀 셀카를 맨날. 맨날 그래서 맨날 저 맨날 이렇게 찍거든요, 이렇게. 네. 이상하게 나온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뭐 그런 거 있죠. 뭐 사진 찍는 거랑 사진 찍는 걸 부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잘 못 찍어줘요, 사실. 아, 그 각도가 내가 원하는 각도가 아니야. 그러면 좀 다시 찍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일단 그거에 대해서 다시 찍기 싫어해요. 특히 외국인들. 한국인들은 막 열심히 찍어주잖아요. 아, 이렇게. 맞아요. 그거 막 짤도 뜨고 그랬는데. 네, 막 엄청 열심히 찍어줘요. 맞아요. 막 무릎도 꿇고 해주는데 그 외국인들은 대충 이렇게 찍어주더라고요. 대충. 좀 삼각대를 가져가는 거 어때요? 그럴까 진짜. 그거 괜찮은 것 같은데요. 뭐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으니까. 맞아. 좋은 데 갔으니까. 그리고 혼자 여행 이건 그냥 여행할 때 조금 힘든 건데 제가 배낭 메고 여행을 했거든요. 아, 그 배낭 메고 여행하는 게 그 체력 소모가 좀 큽니다. 어깨도 진짜 아프고요. 지치죠. 네, 특히 버스에서 내려서 숙소까지 갈 때 저 웬만하면은 도보로 이동했어요. 버스나 뭐 지하철 타고 싶긴 한데 짐이 아낀다. 워낙에 크니까 아. 네. 뭐 돈 아끼려고 한 것도 있고 짐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민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냥 돈 아낄 겸 해가지고 걸어갔는데 땀 진짜 엄청납니다. 겨울에도 나요, 진짜. 그래서 14kg가 진짜 빠진. 14kg 빠졌어요. 저 14kg 빠졌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먹는 것도 먹는 건데 아무래도 그게 좀 큰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정도? 네, 뭐 솔직히 네, 다른 분들은 뭐 외롭다 아니면 뭐
장거리 이동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데 뭐 유튜브 촬영하면서 여행해서 그런가?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어요. 적성에 맞으시네요. 적성에 맞나 봐. 뭐 장거리 이동도 저 진짜 잘 자거든요. 아, 버스 이제 출발하고 나서부터 끝날 때까지 진짜 풀로 자요. 그냥 저는 웬만해서 진짜 적성에 맞으신. 진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버스 이동이 좋았어요. 아, 그때 잘 수 좀 잘 수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피로 회복이야 그게 오히려. 음,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는 네 좋았습니다. 오히려 혼자 여행 추천드려요 진짜로. 그러면 여행하다가 이제 기억에 남는 장소나 순간이나 아니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좀 재밌었던 일화? 장소 먼저 말씀드리면은 진짜 너무 이뻐서 헉했던 그 장소가 있었는데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그냥 진짜. 풍경이에요? 풍경이 저 원래 랜드마크 보는 거 진짜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아,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갔을 때는 좀 놀랬습니다. 심하게 이뻐서. 왜냐면 그 랜드마크도 너무 이쁘고요. 뭐 국회의사당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야경이 진짜 거기 커플들 진짜 많았거든요. 진짜 근데 로맨틱해. 그냥 그 사람들 보면 영화예요. 완전 진짜. 좋겠다. 네, 막 뽀뽀하고 막 이러는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중년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그 사람 독일 출신이라고 했었는데 그 사람 그 노부부가 이제 뽀뽀 했을 때 사람들이 막 뒤에서 박수 치고 막 그랬거든요. 진짜요? 네, 뭐 너무 와. 로맨틱해가지고 그거 좀 기억에 남아요. 너무 이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은 보스니아 가서 보스니아 그 투줄라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거든요. 약간 수도는 아니고 좀 지방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투줄라가 사실 굉장히 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막 정처 없이 막 떠들고 있었을 때 한 그 부부가 저를 보더니 너 어디서 왔냐 여쭤보신 거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한국에서 왔냐 막 우리 딸이 한국 너무 좋아한다. 그래 그러냐 그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대충 이제 인사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막 손 붙잡으면서 혹시 우리 딸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냐고. 우와. 네. 집 초대 받고 이제 왔죠. 그 딸 방에 태극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막 태극기 막 보여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영상이 다 있는데 그게 아마 조회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네 그럴 신기하니까. 때 좀 어깨 으쓱으쓱 하지 않나요? 그쵸. 한국인으로서. 진짜 이게 저 과도한 국뽕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좀 차더라고. 네, 진짜 댓글 보면은 뭉클하다고 하신 분들도 많고. 그렇죠. 그거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좀 지금까지도 연락 굉장히 많이 해요. 아, 진짜요? 네. 나나라고 하는 친구인데 우와. 볼라나? 출연하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맞아 이 팔찌도 나나가 준 거예요. 오. 그것도. 네, 나나 보고 있어요. 네, 이거. 네. 예쁘다. 네. 그러면은 좀 문화적 차이 이런 걸 느낀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이랑 좀 한국과의 다른. 차이. 이거 좀 많지 않나요? 진짜 많죠. 아마 그쵸. 이거는 여행뿐만 아니라 유학 갔다 온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많이 느끼실 그쵸.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 이제 미넨에 처음 도착을 했을 때부터 딱 체감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호스텔에서 사람들이랑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눕니다. 모르는 낯선 사람과 대화. 근데 이제 느꼈던 게 대화의 마무리 이게 약간 들으시면 하실 텐데 이제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자리를 비운다던가 대화를 좀 중단할 때 있잖아요. 네. 이때 외국 애들은 무조건 약간 중단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대화의 마무리를 딱 짓더라고요. 나 잠깐만 이거 물 마시러 갔다 와야 돼서 잠깐 좀 대화 마무리하자. 아니면 나 이거 좀 뭐 주문해야 되니까 좀만 이따 얘기하자. 이게 좀 명확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되게 매너 있다. 매너 있죠. 근데 이게 사실 한국인들도 그렇게 하긴 하는데 네. 이제 제가 처음에 호스텔에서 느꼈던 게 그 일화가 있어요. 방에 이제 묵었던 친구들끼리 이제 로비에 와서 맥주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한중일 저 포함해서 한중일 이렇게 있었고 뭐 유럽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이렇게 진짜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 다 있었는데 이제 나 이게 중간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물도 마시고 싶고 주문도 하러 가야 되는데 대화 중단을 이제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중국 애가 중간에 뭐 주문하러 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쑥덕쑥덕거리는 게 뭐냐면
쟤 뭐 기분 안 좋은 일 있냐고. 왜 말 안 하고 가지?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는지 너가 물어봐 줄래? 그렇게 말하는 거 보고 확실히 좀 대화의 마무리가 좀 애들이 확실히 좀 많이 한다. 우리나라도 많이 하긴 하는데 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있을 때 조금 소극적인? 좀 확실히 소극적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좀 아시아가 좀 그런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이런 거 좀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유럽 애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감사합니다도 그냥 딱 한 번 정도 그냥 땡큐 하고 나머지는 그냥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저는 진짜 많이 하거든요. 한국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저는 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낯설죠. 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하니까. 아시아 자체가 좀 험블하다, 뭐 겸손하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 이해하고 그냥 이제 제가 원래 그냥 그런 앤가 보다 하고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저랑 친한 체코 형님이 계십니다. 그 한국어 배우는 체코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해줬던 게 뭐냐면 너무 막 이렇게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뭐 막 그런 표현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 진짜요? 그러니까 뭐 한국이 굉장히 겸손하고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처음 보는 사람들은 너를 좀 이렇게 낮게 볼 수 있다, 깔볼 수 있다. 좀 막 굽신거리는 것 같으니까. 진짜. 이게 심지어 막 한국인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 좀 고치면은 좋겠다. 뭐 충고 아닌 조언 뭐 그런 거 해주셨죠. 말로만 감사합니다 하나? 그렇게도 느낄 수 있대요. 또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몇몇 사람들은 또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좀 그때 문화 차이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여행 계획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는데 일본 여행 가실 계획이 있는지 중앙아시아, 슬로바키아 이런 다음 여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다음 여행은 정확한 루트는 안 짰는데 네. 아마 아시아 쪽 갈 것 같아요. 아시아. 네. 뭐 첫 여행지는 홍콩으로 갈 것 같긴 해요. 홍콩에서 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 두 번째 이제 여행지부터는 안 정했어요. 근데 일본도 가고 싶긴 하다 근데. 일본. 네. 뭐 중앙아시아 가고 싶죠. 중앙아시아 요즘 여행 유튜버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그리고 뭐 슬로바키아 가고 싶나요? 이거는 이제 제가 슬로바키아 여행 갔을 때 만났던 그 우크라이나 자매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남기는 그 질문인데, 그러니까 보고 싶다고 저. 네. 팬이 생겼네요. 팬이 생겼죠. 근데 거기 우크라이나 자매가 친구들이 그 한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카톡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 우와. 이제 저한테 가끔도 아니야. 한 뭐 주마다 한 번씩은 카톡을 해요. 연락이 와요? 네. 우와. 나 오늘 뭐 과거형 배웠다. 한국어. 한국어. 나 뭐 했다. 뭐 어떤 표현을 배웠다. 그런 거 막 말해주고. 사람들 인 결혼할 어떤 한국 관련 뭐 활동 같은 것도 막 해주고 뭐 김치 담그기도 하고 막 슬로바키아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 진짜. 진짜로. 네.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이런 보고 싶다고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감사하죠. 가야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진짜 거기 슬로바키아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아직까지도 꾸준히 연락하는 친구들 대부분. 네. 뭐 이 우크라이나 친구들도 있고 한국 학과에 제가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만났던 친구들도 진짜 꾸준히 연락해요. 특히 그 잘생긴 친구 있거든요. 네. 로버트라고 하는 친구 있는데 걔랑은 진짜 연락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뭐 모르겠어요. 이게 영상이 나갈 수 있을지 안 나갈 수 있을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로버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뭐죠? 네, 저희 잠깐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2부. 네, 오케이. 유튜브 관련된 질문으로 유튜브 시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유튜브 시작 계기 이것도 한 3명 정도 막 질문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원래 막 남한테 저를 막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쵸? 원래 제 성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니까. 그거를 전혀 상상도 못할 걸요 아마. 왜냐면 제가 진짜 워낙 내성적이라서.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좀 숨긴 채 살아온 거죠. 여태까지. 네. 그래서 약간 내면에 약간 나대고 싶은 마음이 있던 거죠. 안종기가. 사실 그게 아니면 유튜브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제 주변에 그 연예인 지망생들, 뭐 가수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춤 배우는 친구들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약간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꼭 그게 막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나도 사람들한테 좀 관심 받고 잘 나가고 싶고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솔직히 이거는 진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저 옛날에 막 배우 학원도 막 연기 학원도 막 가고. 다녔다고요? 네. 우와. 그리고 뭐 음악 배우는 것도 잠깐 다니고 많이 했죠. 근데 재능이 없다는 걸 알았어요. 재능 진짜 없더라고요. 나중에 뭐 할 수도 있지만 네 정말로. 근데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을 했냐면 여행 가기 전에 제가 약간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바이오 전공했다고 했잖아요. 좀 다른 곳으로 좀 진로를 정해보자. 여행 간 김에 뭐 막 이런 기획 같은 것도 하다 보니까 PD도 되고 싶기도 하고 작가도 되고 싶기도 하고 기자도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좀 영상을 다루는 게 미래에 좀 포트폴리오로도 만들기 좀 좋지 않나. 뭐 그래서 그 업로드 안 한 그 영상 중에서 리투아니아 축구 리그에서 뛰는 일본인 축구 선수를 제가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런 것도 해보고 아니면 뭐 이번에 영상 올렸던 것처럼 세르비아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세르비아에 갔을 때 그 일이 터지고 얼마 안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들도 엄청 많았어요, 시내에. 그래서 저도 같이 현지 기자들이랑 같이 취재했습니다. 같이 차 타고 초등학교 막 같이 가고 기자들 무슨 내용인지 전 세르비아어 모르니까 그 현지 기자들한테 막 가서 물어보고 막 뭐 교장이랑 인터뷰하고 그 파일이 날아가긴 했는데 아쉽다. 네, 그 좀 진짜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세르비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막 묻지마 살인, 막 묻지마 폭행, 막 뭐 테러 막 그쵸. 근데 그런 좀 다큐 같은 것도 만들고 싶었어요. 여행 유튜브, 그러니까 유튜브 시작 계기는 좀 다양한 방법으로 뭐 정보도 공유하고 나라는 사람도 알리고 싶고 그래서 유튜브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뭔가 좀 컨셉을 잡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그렇죠. 컨셉은 어떻게 잡았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컨셉 진짜 안 잡았어요. 그냥 여행이라는 거 하나만 딱. 그렇죠. 컨셉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그 참고할 만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여행 유튜버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행 유튜버 그 딱 순위가 있어요. 이렇게 구독자 몇십 명부터 시작해서 뭐 막 몇만 명까지 쭉 이렇게 있거든요. 10,000명 이하로 제가 싹 다 구독해가지고 다 봤습니다. 근데 그게 잘 나가는 사람을 뭐 벤치마킹 한다던가 그거 하려면은 이제 잘 나가는 사람 유튜버를 참고를 해야겠죠.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했냐면 분명히 그 여행 유튜브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텐데 구독자가 좀 몇 명 없는 소위 말하면 잘 못 나가는 여행 유튜버들 그 사람들 걸 참고하면은 제가 미리 그 겪을 어려움을 아니까 알 수 있으니까 좀 보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런 거 참고한 거 말고는 컨셉이랄 건 없죠. 솔직히 그냥 컨셉 뭐 없습니다. 진짜로. 그냥 그게 저예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거기 나온 게 진짜 저예요. 네. 뭐 근데 컨셉 앞으로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뭐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다기보다는 기획을 좀 이제 해서 좀 더 네. 탄탄한 기획. 그렇죠. 왜냐면 제가 여태까지 유튜브 영상 올렸던 게 다 진짜 운빨이에요. 운빨.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뭐 조회수 잘 나온 거 보면은 제가 뭘 해서라기보다는
에이, 그래도 아유. 14kg나 빠지면서 열심히. 그러니까 제가 한 거는 그냥 그런 거 여행하면서고 유튜브 관련해서 이제 좀 잘 됐던 계기는 진짜 운빨이에요. 그게 주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도와줘서. 근데 이제는 그런 운이 좀 없을 수도 있고 좀 능동적으로 좀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그 일환이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기획을 좀 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영상을 올리셨을 때 이제 그러면은 뭔가 데뷔하는 거잖아요. 그쵸. 유튜버로. 네네. 어땠어요? 첫 영상 딱 올리고. 유튜버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게 취업하는 것보다 솔직히 쉽잖아요. 유튜브 되는 게 그냥 영상 찍고 업로드만 하면 그게 유튜버니까. 근데 그 마음 먹기까지 엄청 걸리죠. 엄청 걸리죠. 저 고프로 사고 나서 한 반년 동안은 카메라도 못 켰어요. 그래서 아마 제 첫 영상 보면은 그게 이제 처음 킨 거거든요. 고프로로. 지금보다 막 더 얼빵하고 막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을 먹고 나서 유럽 가서 또 막 촬영하다 보니까 또 괜찮던데요, 의외로. 제가 원래 좀 약간 소심하고 사람들 앞에서 막 발표하는 거, 그 대학교 가면 발표 많이 하잖아요. 네. 발표 못 해가지고 막 손 막 이렇게 진짜 이랬어요, 진짜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근데 이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한번 하니까 또 적응 금방 됩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이제 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번 찍어도 하세요. 네, 그냥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 네, 그래서 뭐 유튜브 부딪혀라. 부딪혀라. 마음 먹는 건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쵸. 근데 한번 하니까 진짜 너무 재밌어요. 댓글 올라오는 거, 아. 조회수 막 올라오는 거 맨날 보거든요. 이렇게 미쳐 그냥 사람이 주식 보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게 제가 아직 10,000명밖에 안 돼가 만 명도 안 됐거든요. 아직 10,000명 근처 되니까 사람이 이게 막 계속 보게 돼요. 10,000명 언제 되나. 진짜요? 막 네, 조회수 막 10만 회 막 넘을 때 막 너무 좋아. 막 언제 10만 회 되지? 막 99,000 막 그때쯤 미치는 거예요. 막 계속 봐요. 이렇게. 그런 피드백이 금방금방 오니까 유튜브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그쵸, 재밌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거에 이어서 이제 곧 10,000명이 되잖아요. 구독자 수가. 그쵸, 네. 어떠세요? 감개무량하죠, 진짜로.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시작하고 3달 안에 1,000명 모으기였어요. 물론 그게 너무 빠르게 이뤘거든요. 제가 2달 만에 1,000명 모으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쭉쭉쭉 막 엄청 올랐는데 말이 안 되죠, 진짜. 이게 네, 너무 감사하고 10,000명 진짜 꿈도 못 꿨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혹시 수익은? 수익이요. 근데 이게 제가 여러 여행 유튜버들 이제 수익 관련해서 막 질문 많이 하잖아요. 네. Q&A에서. 근데 사람들이 다 답을 안 해줘. 그쵸. 막 그냥 어느 정도다. 뭐 외제차 한 대 벌 정도다. 어느 정도다. 맞아요. 저는 깔 수 있습니다. 진짜 별로 안 되거든요. 그 달에 20만 원 들어왔어요. 첫 달에 20만 원, 둘째 달에 20만 원. 그래서 셋째 수익이 나오고 있다. 나오고 있다. 근데 그게 또 웃긴 게요. 구독자 1,000명 그리고 시청 시간이 3,000시간이 넘어야지 수익 조건이 생기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그 조건을 이뤘다고 해서 바로 수익이 나는 게 아니고 또 구글 애드라는 곳에 제 유튜브 계정을 연결하고 또 연결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걸려요. 왜냐면 그 구글에서 또 우편물이 와야 됩니다. 제 주소로. 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핀 번호를 제가 입력을 해야지 그때 비로소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죠. 네, 그래서 첫 달에 20만 원 나오고 둘째 달에 20만 원 나오고 좋죠, 진짜. 근데 원래 수익 나려고 이제 수익을 목표로 하고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니었지 않나요? 욕심 나더라고. 근데 그쵸. 한번 받으니까 이제. 20만 원이 되니까 30만 원 되고 싶고 30만 원 되니까 40만 원 되고 싶고. 네, 뭐 하여튼 수익은 그 정도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하죠. 진짜 20만 원? 앞으로 더 오르지 않을까요? 그럼요. 많이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환호야 채널이 그쵸. 앞으로의 계획을 궁금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 유튜버를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새로운 또 컨텐츠가 나올지. 제가 이제 능동적으로 막 컨텐츠를 좀 기획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제가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게 있긴 한데 이게 실현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여행을 계속 할 거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해외에서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일, 워크.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그 유튜브 워크맨 아십니까? 워크맨? 네네. 그 연예인들 네네. 뭐 나와가지고 일하는 건데 네네. 그거 해외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법적인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일할 수 있잖아요. 또 약간 좀 위생적으로 막 뭐 법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하루 종일 찾아보고 있어요. 네, 진짜. 그래서 그거 아마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그런 네, 지금 컨텐츠를. 그런 컨텐츠 또 기획을 하고 싶고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왜 젊은 사람들은 또 약간 그런 판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일하는 그쵸. 거.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거. 그렇죠. 수평적인 조직 생활. 뭐 워라밸 중시. 근데 과연 이게 맞냐? 지금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해보고 싶어요. 저 스스로도 만족감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컨텐츠는 재밌지 않을까요? 그런 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업들도 지금 컨택을 제가 이메일 드리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고 있는데 뭐 대충 그런 거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팟캐스트도 새로 시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컨텐츠니까 그렇죠. 잘 돼야 되는데. 많이 시청해 주세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유튜버로서 목표하는 게 있다면. 일단 첫 번째 목표는 저라는 사람을 좀 알리고 싶은 거. 네, 이게 1순위예요, 진짜. 아 진짜요? 두 번째는 이걸로 좀 제가 어쨌든 컨텐츠를 이어가기에 충분한 또 수익이 나면은 좋겠죠. 근데 그것도 있고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좀 많이 보여주고 싶고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성격 유형 검사 막 그런 걸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탐구, 뭐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 뭐 탐구에 대한 흥미 이게 100명 줄 세웠을 때 제가 탑4였어요. 탑4. 4등. 저는 그런 사람이죠.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거나 뭐 랩실, 실험실 가서 실험하거나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저 일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뭘 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도 좋고 새로운 정보 여러분들한테 주고 새로운 컨텐츠 하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유튜브 하면서. 그럼 그게 이제 환우 씨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 미래의 꿈? 그렇죠. 네 앞으로도 근데 사실 유튜브라는 게 아직 만 명도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감도 안 와요, 사실은. 근데 제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죠. 네. 근데도 이거는 계속 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 여행도 하고 싶고 네.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다양하게 컨텐츠 해서 컨텐츠를 계속 하고 싶죠. 고민이 많아 보여요. 진짜. 네 이제 여행 또 가야 되는데 가서 뭐 하지? 그런 생각하고 네 여러분들 안 좋아해 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해요 진짜로. 잠 못 자요 그러면. 은근히 부담감이 있어요 이게. 근데 뭐 좋습니다. 네 재밌어요. 여기까지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은 끝났고 그럼 즐겨보는 여행 유튜브 채널이나 최 유튜버가 있다면? 최여행 유튜버는 일단 그 빠니보틀님. 그분은 뭐 유명한 그쵸 여행 유튜버의 그 바이블이에요 진짜. 바이블. 모든 여행 유튜버들이 다 비슷하게 하거든요. 그분 따라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완벽해 진짜.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의 그 편집이나 막 그런 게 완벽하죠. 그래서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이제 꽃언니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출연했지 않나요? 맞아요. 제가 이제 리투아니아 축제 가서 그분을 우연하게 봤어요. 진짜 우연하게. 한국어가 들리길래 뭐지 해서 봤는데 저랑 똑같이 유튜버 그 고프로 들고 촬영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에는 구독자 한 100명도 안 됐을 때요. 96명인가?
완전 초짜잖아요. 그렇게. 근데 그분은 그때만 해도 2만, 3만 명? 사실 그냥 인사만 드리고 촬영 방해 안 되게 그냥 조용히 그냥 제 거 하려고 했어요. 저는 그 사람이 부담될까봐 막 먼저 가려고 했는데 그분이 먼저 막 손 끌고 와가지고 막 같이 밥 먹고 뭐 촬영 끝나면 같이 맥주도 한잔 하자. 그때 이제 맥주 마시면서 했던 그분이 해주셨던 이제 조언이 진짜 도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상들의 일관성이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알고는 있었는데 놓쳤죠. 해주시는 놓쳤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유튜브 초반에 컨텐츠를 되게 다양하게 해봐야 된다. 진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 조언들을 엄청 많이 해주셨어요. 계속 그분 만나고 나서 구독자도 많이 오르고 뭐 조회수도 많이 오르고 진짜 감사했죠. 그래서 최애 유튜버가 됐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누나 진짜 감사해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래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우연히. 진짜 여행 유튜브 시작한 지 별로 안 돼서 그리고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유맥주님인데 여행하기 전부터 구독을 누르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여행 유튜브 시작하기 전에 뭐 여러 여행 유튜버들한테 DM을 보냈거든요. 이런저런 제가 고민이 있는데 좀 조언해 주실 건 없냐? 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유일하게 연락 온 그 피드백이 온 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그래서 제가 유튜브 계정 만들기도 전부터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 이렇게 우연하게 또 여행지가 겹쳐가지고 만났어요. 저는 이제 귀국할 때니까 뭐 유튜브를 어떻게 유지를 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조언을 구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줬어요. 딱히 조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경험. 그분도 이제 귀국했다가 다시 나오신 거거든요. 자기는 귀국하자마자 바로 일 시작했다. 다음 여행 가려고. 돈 벌었다. 돈 벌고 오전 오후 이렇게 투잡 뛰고 퇴근하고 나서 유튜브 또 편집을 하고 그 밀린 영상 편집하고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주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담백하게. 근데 오히려 저는 그게 와닿았어. 그래서 저도 귀국하자마자 이틀 뒤인가 바로 일 시작하고. 다음 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쵸. 일을. 또 일하면서도 계속 여행 유튜브 밀린 영상 편집하고 좀 감명 깊었죠. 그분 만나고 나서 원래 저는 그분 찐팬이었는데 더 찐팬 됐죠. 그래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진짜 유맥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보고 계실라나? 보셨으면 좋겠다 이거. 그리고 그분은 유맥주님은 나중에 제 팟캐스트 나오기로 했어요. 오. 제가 약속 받아놨습니다. 나오실 거죠? 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진짜 제 최애 3명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그럼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은 끝이 났고 네. 이제 조금 가볍고 또 재미있는 질문들이 몇 개 있어요. 가보시죠 한번. 선크림 좀 바르면 안 되냐고. 너무 타서 그런가? 아니면 뭐 약간 잘 모르겠는데 저 진짜 열심히 바르거든요. 진짜 막 계속 중간마다 계속 바르고 그러는데 티가 안 나나 봐요. 근데 여행 다니면 계속 밖에 있고 하니까 어쩔 할 수 수밖에 없죠. 없어. 네. 어쨌든 선크림 바른 거다 그게. 바른 겁니다. 그리고 공지 사진에 있는 사진 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 머리를 세르비아인한테 그쵸. 그분한테 거죠? 자르는 거예요. 네. 안경도 거기서 맞춘 거고. 안경 어떤가요? 근데 이게 네. 쓰고 나서 사람들이 다 중국인 같다고. 근데 저 해외에 중국인 많지 않습니까? 저 그 중국인들도 인정을 했어요. 너 완전 중국인도. 중국인이라고 완전 양경 보고. 네, 그 한국에서는 아예 안 쓰고 다니는데 좀 창피하더라고요. 되게 예쁜 안경이 있었잖아요. 잘 어울렸는데. 비싸요, 뿔테? 근데 비쌌어요. 이게 제일 싼 거였어요. 네, 그래서 한 거죠. 나름 뭔가 스타일 스타일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또 뭐죠?
미국의 견제와 내수 부진 등으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중국 경제는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되게 딥한 질문이 있었어요. 뭐 잘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파리 기후 협정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말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 정부가 시행해야 할 변화는 무엇일까요? 뭐 몇 도라고 하시죠? 몇 도?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말하고 있대요. 1.5도? 2도면 더 좋죠? 네, 이렇게 하면 질문은 모두 끝이 났고요. 끝이 났고요. 진짜 오래 했다, 그쵸? 사실 팟캐스트 이게 저도 처음 하는 시도니까 약간 어색하고 그랬는데 뭐 어떠셨어요, 수정 씨? 저도 사실 촬영 전에 이제 집에서부터 엄청 긴장했거든요. 그쵸,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네. 마이크도 앞에 있고. 그쵸. 그리고 뭔가 그냥 촬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긴장되고 또 그래도 조금 얘기하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저도 뭐 이렇게 마이크 앞에서 막 얘기하는 게 처음이었는데 Q&A 주제를 좀 기회 삼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진짜. 앞으로도 이거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해볼 거고요. 뭐 아직 전체적인 구상 중에 있긴 한데 뭐 무조건 여행 관련 주제, 뭐 해외 관련 주제 아니면 여행 유튜버 초빙, 아까 말씀드린 유맥주님처럼 그렇게 좀 초빙을 할까 해요. 혹시라도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여행 유튜버들 계시다면 진짜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같이 촬영하고 진짜 재밌게 놀아요, 진짜 저희. 뭐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한번? 네, 어쨌든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 둘, 셋.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